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웃남자입니다. 10월 11일 오전에 털보 방송에서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서울정신이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했어요. 광주정신이 좌쪽을 상징하는 거라면 서울정신이란 신조어는 우쪽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웃집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5시 방향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홍준표가 나오면 이재명 지지율 일부가 홍준표에게 이체된다고 합니다. 그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붙여봤어요. 특이사항이 이재명, 홍준표를 붙이면 이재명 지지율 일부가 홍준표에게로 옵니다. 근데 이재명, 윤석열을 붙인다. 그러면 이재명 지지율이 늘어나요. 홍준표랑 붙었을 때가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랑 이재명이랑 붙으면 윤석열 지지율이 조금은 올라가는데 문제는 계산을 해보시면 답 나올 거예요. 홍준표가 0.2% 뒤지는 걸로 나오지만 이재명 지지율 보세요. 윤석열이랑 붙으면 0.6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표 차이는 0.4 정도 홍준표가 앞서간다. 그리고 홍준표가 아닌 윤석열이 나올 경우에는 홍준표 지지자 일부가 이재명에게 붙는다. 그리 얘기를 합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서울에선 홍준표가 오차범위 밖으로 압승을 한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홍준표를 붙여보니까 홍준표가 이재명을 오차범위 밖 차이로 서울에선 앞서갔다.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윤석열이 아니고 홍준표가 서울에서는 먹힌다. 그거를 털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서울정신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광주정신이 좌쪽을 상징한다면 서울정신은 우자를 상징하는 신조어입니다. 지금 서울 인구는 매년도 아니고 매달 10,000명씩 하락 중입니다. 이 2021년 9월 건데요. 서울에 954만 명이잖아요. 우측에 7,971명. 이건 그 전달 대비 마이너스인데요. 이게 서울이 옛날에 1,000만 서울이었지 않았습니까? 계속 10,000명씩 빠지다 보니까 지난달엔 955였다가 이젠 954가 됐어요. 이 상태로 대선을 치르면 내년 3월쯤엔 940만대로 떨어지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이랑 경기도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옛날에는 서울이 지자체 중 1등이었는데요. 이제는 뭐 경기도가 넘사벽이 됐죠.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경기도나 인천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서 서울 내에서만 선거를 하면 홍준표가 오차범위 밖에 앞서고 오세훈이 다음에 시장의 문안이 되지만 전국 단위 선거로 하면 3040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이게 합산이 돼버려서 전국 단위 선거에선 여전히 민주당이 앞서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드라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서울의 달이나 젊은이의 양지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인생을 펼치는 드라마였는데 이 제세대는 응답하라 1994가 딱 그런 내용이에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수도권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을 그린 잘 드라마고요. 예전에는 이게 먹혔어요. 근데 지금은 지방에서 개나리 보침만 갖고 꿈만 갖고 올라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잘해봤자 경기도뿐이 못 올라와요. 뭐 서울 가봤자 고시원이나 아니면 부모가 좀 돈을 보태줘야 좀 그나마 원룸이라도 가고, 그리고 서울 간다고 해도 그렇게 뭐 돈은 많이 못 벌고요. 부동산 폭등으로 능력자만 살아남는 도시가 됐죠. 오늘 보도인데 평당 4,600여만 원. 이게 결정적인 건데요. 노인 인구가 서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MBC 보도 중에 참 마음에 드는 보도가 이 지방 소멸 서울 리턴 현상을 다룬 보도인데요. 고향에 못 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제 어르신한테 물어봤어요. 왜 고향에 안 갑니까? 병원 때문이다. 왜냐? 마포구에서 저기 그 세브란스 병원이 좀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서울에서 이 할아버지는 집도 샀다고 합니다. 마포구에. 와, 마포구에 집 사면 어이구 부자시네. 나이 먹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다라고 명언을 남겼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마지막 할아버지 인터뷰가 현실을 제대로 말씀해 주시네요. 나이 들어서는 병원 때문에 지방으로 못 가고 서울로 돌아올 수뿐이 없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도쿄도 그래요. 도쿄 리턴 현상이 벌어져 갖고 노인들이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지방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도쿄로 가면 지방보다 편의시설이나 특히 병원이 더 밀집이 돼 있으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몰릴 수뿐이 없다. 이게 지금 서울을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 노인들은 원래 좀 보수화 성향인 거 아시죠? 아까 털보가 말한 대로 서울은 홍준표가 오차범위 밖으로 갔다. 그렇게 나왔다고 지금 그리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박원순이 재개발 재건축을 그렇게 막았어요. 요거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올림픽공원 쪽인데요. 요 길 건너가 이제 둔촌동이에요. 강동구. 둔촌동에 12,000세대 넘는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쪽이 강동을 이해식 지역구거든요. 그나마 강동구가 조금 스윙보터긴 해요. 강동구 갑은 그래도 보수표가 나오고 을은 저기 민주당표가 나와갖고, 갑 지역은 고덕동 재건축됐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보수화가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강동 을 지역도 이렇게 12,000세대 들어오면 이거는 확실히 표심이 바뀐다. 이러한 서울 재건축 재개발이 박원순이 10년 막았다가 드디어 오세훈이 되고 숨통이 트여갖고, 이런 현상이 오세훈이 다음에 서울시장 한 번만 더 되면 더욱더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돼서 빨간맛이 된다. 3040 세대가 61만 감소, 60대 이상 77만 명 증가. 서울의 보수화가 이렇게 입증이 됐습니다. 3040을 왜 봐야 되냐면 3040, 4050 이쪽은 이재명 지지한다고 털보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이 30대도 한 90년대생에 가까워질수록 홍준표인데, 근데 40대에 가까워질수록은 좌파 성향이 강해요. 맘카페 세대도 30대 이제 중반 후반부터 시작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서 못 버티고 경기도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서울은 보수화가 되고 이제 경기도나 인천이 진보화가 되는 거죠. 서울 부동산 투기꾼들이 많다. 서울 민심은 부동산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어렵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나만 살자 동네 서울. 서울의 아가씨는 깍쟁이 아가씨. 서울의 아가씨란 노래거든요. 이 노래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못다한 얘기들은 제 페이스북에서 여러분께 많이 들려드립니다. 제 페이스북 이웃남 좌로 검색을 해야 돼요. 이웃남자 검색하셔갖고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못다한 얘기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얘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